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이한구 국회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파장이 지역 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완전 국민 경선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 폭이 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 즉 오픈 프라이머리는 기존의 하향식 공천 방식이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야 당대표가 동시에 힘을 보태고 있어 거론 중인 선거제도 개혁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은 여야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당 의총이라든지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되겠지만 당대표님의 의지가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치 신인들은 선거일 1년 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도록 해 먼저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현역 의원은 선거 6개월 전에 당협위원장을 사퇴하도록 하는 등 현역에게 다소 불리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만 현역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착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플러스 또 당원 투표 이런 것을 어떻게 결정될는지. 또 이한구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김부겸 전 의원 등 막강한 야권 인사가 포진해 내년 총선의 물갈이 폭이 생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함께 가면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가 당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유권자 차원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대구는 지역구 전체 의원 1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명이 초선이어서 정치력을 높이기 위해 현역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내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시 지정 무형문화재 날매 북촌보존회가 모레 대구시청을 시작으로 대구 곳곳을 돌며 지신밟기 행사를 펼칩니다. 날매 북촌보존회와 비산농악보존회는 모레 오전 9시 반 대구시청 앞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경제회생 등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시의회와 서구청, 서부경찰서, 청소년 수련원 등지를 돌면서 지신밟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설 연휴 나흘째인 오늘 고속도로는 귀가하는 차량과 여행을 떠나는 차량들로 종일 몸살을 앓았다가 저녁부터 지정체가 풀리면서 대부분의 구간은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심영은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설 연휴 나흘째인 오늘 오후 1시부터 대구 경북 지역 내 고속도로 지체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 시각 고속도로 전 구간 소통 좋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금호 분기점 일대 보시는 것처럼 양방향으로 어렵지 않게 차간 간격 넉넉하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산 일대도 정체가 풀리면서 춘천, 부상 양방향으로 역시 시원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평 방향으로 선산 일대 문경 2터널 방금 전까지 약간 정체됐습니다만 이젠 어려운 구간 없습니다. 이어서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왓전 휴게소 부근 보시는 것처럼 대구 포항 양방향 어렵지 않게 이동 가능합니다. 끝으로 88고속도로 고령나들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각 가장 어렵던 고령 일대 오늘은 어렵지 않겠고요. 충분히 속도 내실 수 있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서 고속도로 전 구간 정체 풀리면서 소통 상태 좋습니다. 빗길로 약간 미끄러운 상태인데요. 끝까지 안전 운행될 수 있도록 차량 점검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컬링은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이 유망한 종목입니다. 우리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제 경기 경험을 보완하고 또 전력을 다져 세계 정상으로 가기 위한 프로젝트가 컬링의 고장 의성에서 시작됐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컬링 명문고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의성여고는 최근 한 달간 컬링 강국 캐나다로 전지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캐나다 여러 도시의 팀들이 참여하는 본스필 경기에 참여해 실전 경험을 쌓고 좋은 성적으로 현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하우 같은, 노련미 같은 게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이번 동계체전에서
우승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의성여고는 국가대표 4명과 주니어 대표 3명을 배출한 컬링 대표팀의 산실입니다. 현재 주축인 1, 2학년 선수들의 국제경기 경험을 보완해 대표 선수로 성장시키기 위해 도와 학교 측의 지원으로 단일 학교팀으로는 이례적으로 해외 전지훈련을 다녀온 겁니다. 장기적인 평창 이후에 또 이 한국 컬링의 주축이 되는 어떤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큰 그림 밑에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의성여고 출신들로 구성된 여자 국가대표팀은 의성으로 스위스와 캐나다 등 강팀을 초청해 실전을 겸한 합동훈련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 선수들을 방문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 가능하면 또 나가서 전지훈련을 통해서 기량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 평창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을 향한 우리 컬링의 전력 강화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낮부터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수량은 대구와 영천이 1.5mm를 비롯해 안동이 6, 문경시 동로면이 14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7.9도, 영천이 9.4도, 포항 8.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떨어졌는데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대구 15도, 포항은 16도 등으로 포근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낮부터 황사 현상이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6살 어린이와 그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잇따라 저수지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청도읍의 한 저수지에서 6살 난 남자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돼 함께 있던 30대 여성을 쫓고 있었는데 저녁 6시쯤 그 여성이 경산시 남천면의 한 저수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어린이와 여성을 모자 관계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여고생 등을 고용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2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0대 여성 4명을 고용해서 지난해 8월과 9월 대구에서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7만 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무등록 업체를 운영하며 관광버스와 어린이집 차량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혐의로 55살 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에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자동차 구조 변경 검사 대행업자 67살 이모 씨와 수수료를 받고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준 정비공장업주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가 체불액만큼 부가금을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부가금 청구는 1년 동안 임금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4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의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일 때 해당됩니다. 대구시는 입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주택에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의 신청을 다음 달 13일까지 받습니다. 특히 화재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필수로 하고 교육이나 문화, 친환경 사업 등이면 되는데 단지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창업과 영업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44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 수원구의 한 상가 재임대 사업을 하면서 카페 운영 독점권을 보장해 2년만 운영하면 투자금 전액을 회수한다고 하거나 초보자들에게 식당 매장을 프랜차이즈처럼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7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